본래의 애걸 1. 한강을 건너야 한다. 그래야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 결사적으로 남학생들 틈에 끼어들어 달리고 있는 추록 꽁무니의 근형은 대롱대롱 매달렸다. 책가방을 짐 추록 안에 던져놓은 상태라 포기하면 모든 걸 잃는다. 살짝 내린 눈길이라 바람을 따라 풀썩 휘날리는 흙먼지와 보분이가 된 눈가루가 머리와 어깨에 볼썽사납게 내려앉는다. 2살 위인 이웃집 오빠가 그녀의 교복 언저리를 세차게 잡아 낚고져서 간신히 추록 위에 올라탔다. 남학생들의 몸이 닿는 걸 피해 그녀는 운전석 뒤의 난간을 잡으려는 순간 추록이 세차게 덜컹해서 그대로 바닥에 이마를 부딪히며 나동그라졌다. 끈적끈적한 피가 이마 위로 흘러내려 신음을 토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졸음이 잔뜩 어린 눈에 방 안의 희뿌연 전경이 차츰 또렷하게 다가온다. 더위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잔 탓에 스며들어온 밤의 찬기가 목 온저리를 스친다. 무릎 관절도 아프다. 초가을 찬 밤 공기 탓이리라. 어머니의 놀란 눈이 근형을 내려다보고 있다. 어머머, 이 땀 좀 봐. 어머니의 거친 손이 이마를 스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요 3년 사이 어머니의 머리는 빛바랜 명주색으로 변해버렸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런데 마치 목숨이 끊어지는 사람처럼 악을 쓰고 있어.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니? 그녀는 어머니가 잡아주는 손에 힘을 줘 의지하고 일어나 앉았다. 이마 위로 흘러내린 땀이 눈썹가를 스쳐 귀밑으로 흘러내린다. 달리는 추록에 간신히 매달려서 막 올라탔는데 바닥에 얼굴을 부딪히면서 쓰러졌어. 내 등 위로 검은 제복 입은 남학생들이 우르르 넘어지는 바람에 추록 바닥에 부딪힌 이마에서 피가 마구 흘러내리고 숨 쉴 수가 없었어. 입안으로 스며든 피가 비릿하고 남학생들의 무게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어머머머머, 큰일 날 소리. 달리는 차를 타는 꿈을 꾸었으니 오늘로 조심해야 해. 아주 불길하다. 그 꿈은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너 그 못된 놈을 따라 죽으려고 그러니? 분명 내 꿈속에 그놈이 나타나서 널 끌고 갔을 거야. 어서 자거라. 다시 그 꿈을 계속 꾸어라. 그때는 그 자식의 머리를 방망이로 세차게 빵 때려 눕히고 달리는 추록에서 훌쩍 뛰어내려. 어서 자거라. 내 말 명심해라. 너 죽으면 나도 따라 죽어. 엄만 하필이면 머리를 때리라고 그래. 그렇잖아도 불쌍한데. 어머니는 근형의 이마를 뒤로 세차게 밀어 강제로 누이면서 벌써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다. 어머니는 어떻게 꿈에 나타나서 그녀를 도와 추록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준 이웃집 오빠가 남편 호식이란 걸 알았을까? 참으로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어 머리를 가웃거려 본다. 순간 와락 몸 위로 내려앉는 어둠을 응시하면서 다시 잠을 청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을 새우처럼 앙당거리고 요양원에 누워있을 남편 호식이 눈앞을 스친다. 식물인간으로 그러고 있는지 벌써 3년. 이제 겨우 35의 젊은 나이에 그는 죽음의 언저리를 맴돌면서 영 깨어날 줄 모른다. 의사의 말로는 살아날 가망이 없지만 혹시 기적이 일어나면 소생할 수도 있겠다고 약간 민망스러운 미소를 흘리면서 말한다. 주치의 얼굴에는 아내 입장에서 안락사시키고 싶을 수도 있지만 법이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암시를 담고 있었다. 그나마 생명줄을 놓지 않고 숨을 쉬고 있는데 어쩔 거냐는 투다. 깡통에 든 복합 영양제를 한 끼에 2통씩 코를 통해 식도까지 넣어놓은 플라스틱 튜브 밥줄을 타고 흐르는 음식을 먹고 남편은 매일 그 모습으로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
팔에는 링거를 꽂고 소변줄을 끼고 있다. 그야말로 겨울잠이 든 동물처럼 그렇게 누워있다. 등창이 나지 않도록 요양사가 붙어서 1시간 간격으로 몸을 뒤척여주고 있는 형편이다. 남편은 저쪽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섭게 파도치며 도도하게 흐르는 넓고 깊은 강가에 우두커니 서서 너무 무서워 건너지 못하고 머무적거리고 있는 것일까. 그냥 강 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가든지 이 생과 저 생을 잇는 배를 불러 타고 가면 될 터인데 무슨 미련이 있어 그런 요상한 몰골로 망설이고 있단 말인가. 아내인 근영을 이 생에 두고 가는 것이 마음 아파서 그러는 것일까.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일까. 그동안 근영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입증된 과학에만 정신을 쏟고 있었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가 없는 죽음에 관한 정신문화가 없었단 말인가. 그럴 리 없다. 다만 그녀가 살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매우 약해 빠르게 상실된 것이 틀림없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남편 혼자만이 아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다. 언젠가는 그녀도 죽어야 한다. 누구나 죽어야 할 운명임을 항상 상기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강화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간이 육체뿐인 존재라면 죽음은 그야말로 비극이다. 하지만 죽음의 상처도 받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죽음이란 현관문이 될 것이다. 돈과 육체 욕구를 쫓아 신나게 호흡을 서른을 간 넘긴 나이에 서서 근영은 죽음을 앞에 놓고 몸살을 앓고 있었다. 근영은 처음 몇 달 매일 근육이 죽어가는 남편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그런데 요양비가 문제였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드는 요양비를 감당하려고 어머니가 마련한 집을 팔았고 이제 반지하에 눅눅하고 아침에만 동쪽을 향해 반쯤 뚫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정오가 지나면 어둑해진 새방살이가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이제 허리가 아파 돈을 벌 수 없다고 입만 살아서 근영을 들볶았다. 32의 나이에 다시 옛날 직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근영은 남편의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충당하려고 음식점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 하루 종일 주방과 손님 사이를 오가며 일하는 동안 근영의 마음은 병원에 가 있었다. 병상에 개구리처럼 웅크리고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이 앞으로 스친다. 뇌수술을 하여 박박 깎은 머리는 영양이 풍족한 메디 후드 탓인지 기름이 잘잘 흐른다. 자꾸 오그라드는 손에 지압을 넣는 밤송이처럼 오돌도돌한 운동기구를 쥐어주었다. 그렇지 않으면 손이 말라 올라붙기 때문이다. 하하,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입속에서는 연신 침이 줄줄 입가장자리를 타고 흐른다. 3년을 그러고 누워있으니 이제 팔다리에는 근육이 다 빠져나가 살갗이 꽉 끼는 옷처럼 뼈에 찰싹 달라붙었다. 근영이보다 키가 아주 크고 우람했던 체격이 점점 쪼그라들어 7, 8세 난 어린 소년의 몸 사이즈가 되었다. 그는 언젠가 화면에서 본 이집트 박물관에 보관된 미이라의 징그러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살아날 것인가?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어머니도 집을 팔아서라도 살리자고 했는데 이제 3년이 넘자 집도 날리고 빈손이 되어 원망만 집안에 가득하다. 못 살아날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칵 죽어버릴 것이지 어쩌자고 명이 붙어있어 우리 모녀를 이렇게 말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라면 한두 달 있다 훌쩍 갔으면 피차서로 좋을 터인데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냐. 몰래 외진 산속이나 길거리라도 내다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아이고 저 원수를 만났다. 우리는 원수를 만났어. 어머니의 푸념은 매일 강도를 더해갔다. 남편이 처음 식물인간이 되었을 적에는 불쌍하고 측은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려는 마음이었으나 점점 이상한 몰골로 변해가면서 불러도 대답이 없는 무의식 상태가 계속되니 옆에서 재롱을 떠는 강하지만도 못한 남편이 되었다. 처음 일을 당할 적에는 가슴이 아팠으나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골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는 뜻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던져버려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일 터이고, 이렇게 골이 아픈 것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생스러워 흠이 드는 그냥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그는 등산을 좋아했다. 먼 훗날 죽을 때는 깊은 산골짜기나 산 정상의 임종을 맞이할 거라고 했다. 어떻게 멍청하게 침대에 누워있다 죽느냐고 말이다. 하긴 전체 인구의 90%가 침상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런 식상한 죽음이 싫다고 입버릇처럼 늘어놓았다. 그도 역시 침대에서 죽어가고 있다. 통계를 보면 매일 677명이 죽는다고 한다. 그 중에 자살로 사망하는 자는 1년에 15,431명이니 하루 42명꼴이 죽어나간다. 자살이 전체 사망 원인의 4위에 달한다니 무서운 일이다. 남편도 그들 틈에 끼어서 죽음을 결심한 것이 분명하다. 죽음의 순간 그는 막연히 죽음의 장소만 생각했지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조차 해보지 못하고 목을 매단 것이 틀림없다. 자신이 처한 억울한 처지에서 아마도 죽음이 곧 해방할 것이란 급한 결론을 내린 모양이다. 하지만 막상 죽음이 문턱에 서니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살아나서 몸짓거리고 있는 몸짓이다.